안녕하세요. 대연 멘토 김정재입니다. 오늘 이 꿈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저번 시간에 이 꿈비가 스윙으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제 견해를 담아서 떤 부분이 매력이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주의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오늘 좀 약간 차트를 중심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잠시만요. 이 PPT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꿈비가 이 저출산 관련 테마주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이 저출산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주가의 흐름을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이때도 꼬리를 남기면서 다 흔적을 남겨놓고 가요. 그런 것처럼 이때도 거래량 잘 돌았고 또 이때 꼬리 남기면서 주가가 다시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 그럼 우리가 현재 하락으로 전환을 했다고 해서 희망을 놓으면 되냐? 아니죠. 아직 단기적인 이런 하락 추세를 전환했을 뿐이고 앞으로 흐름을 다시 여기서 반등을 맞고 올라갈 기미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이 꿈비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게 이 코스닥 지수만 봐도 이 볼벤 하단을 이탈을 하면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저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꿈비가 어떤 부분을 봤을 때 이 수행적으로 우리가 매력적인 부분인지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저번 시간에는 꿈비를 솔직히 말해서 매일매일 촬영한 건 아니지만 이때도 우리가 21선을 잘 지지할 때 이 노란색 선이 21선인데 21선을 잘 지지하면 우리가 스윙적으로 모아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언제? 이 가까워질 때 잘 받쳐주는 거 보이고 우리가 이때 천천히 모아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현재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죠. 이때 저출산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그러면 이때는 저였으면 차익 실현을 하려고 어느 정도 현금을 털고 이 비중을 털고 비중 한 20%, 30%만 갖고 주가 흐름이 또 어떻게 나아갈지 지켜봤을 것 같아요. 이때 지켜봤겠죠. 이때 지켜봤는데 뭐야 올라가다가 흐름이 좀 쎄하네. 왜 갑자기 음봉으로 전환을 하지? 그때 저는 이제 좀 뭐지? 현금을 갖고 좀 관망하는 자세를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때 흐름이 깨졌어요. 왜냐? 언제?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이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흐름이 아예 깨졌는데 그러면 저는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21선을 잘 지지를 했는데 이 흐름이 깨진다. 그럼 우리는 현재 매수의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 아직 이 흐름을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 21선을 살짝 이탈은 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꼬리를 닿을 수는 있어도 장대 음봉 나오면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망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밑에 어떤 선이 올라오죠? 바로 이 61선이 올라오는데요. 61선 올라오고 거래대금 봤을 때 우리가 아직 거래대금 잘 안 터져주고 그럼 이때도 거래대금 아직 안 터져주고 그럼 아직 거래량을 죽이면서 조정 구간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고 이 61선 다시 뒷받쳐 줄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지켜보면 어떨까? 60선 잘 지지를 해서 주가가 다시 이때쯤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때는 솔직히 저였으면 못 샀을 것 같아요.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나아갈지 좀 더 지켜보고 올라가네? 하지만 21선 저항받고 다시 내려왔네? 위에 윗골이 달렸고 그럼 저는 이때를 한번 더 좀 고려를 해봤을 것 같은데 제가 확실히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좀 고려해보지 않았을까 부분하고 이 5일선 아래에서 눌렸을 때 또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고 이때 이 11선 돌파를 했는데 다시 저항을 받네 하면 저는 이때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 지켜보고 그럼 현재는 61선을 이탈했습니다. 61선 이탈했으면 어떡하죠? 그럼 우리가 또 관망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아직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구나. 그럼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121선 잘 지지를 했죠. 오늘 저는 주가가 이렇게 내려앉은 게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윗골이 남기면서 사람들 차익 실현하고 또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외국인 들어오고 어제도 외국인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어제도 외국인이 이때 들어왔고 오늘도 외국인이 들어왔다. 그러면 내일 주가가 흐름이 좋거나 내일 다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있으면서 흐름을 만들어갈 가정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제 견해로 봤을 때 거래 대금이 부족한 건 좀 아쉬워요.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안 터져주는데 오늘 이 장이 힘든 만큼 거래 대금이 안 터졌고 또 뭐 PBR 이야기가 나오면서 은행 관련주로 주식들이 몰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당분간 또
조만간 또 긍정적인 흐름을 나올 가능성은 커요. 왜냐? 이 4월 달에 총선이 있는 만큼 이 공약에 대해서, 저출산 공약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을 함께 나올 때 주가가 흐름을 만들어낼 가정이 높고, 또 120선 잘 지지를 하고, 만약에 다음날 지지를 잘 받거나 아니면 이탈을 해도 살짝 소폭만 이탈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오히려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추후 다시 5일선을 깨려고 주가의 흐름이 또 긍정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현재 제가 봤을 때 21선, 121선을 만약에 지지를 잘 받고 올라가고 5일선 저항을 뚫으려고 하면 그때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만약에 저항을 뚫지 못하면 5일선이 눌렸을 때 120선 아래에서 좀 더 같이 눌렸을 때 그때가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도 이 주가가 내려앉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가 더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 외국인의 평단이 높은 만큼 우리는 평단을 더 낮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매력적인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1분 정리를 해서, 네, 매집 구간 있고 매집 구간 있고 21선 잘 지지를 받았는데 못 받았지. 61선 61선 잘 지지를 받았으면 5일선 아래에서 눌리네. 그럼 21선 저항을 맞았네. 그럼 이때 우리가 그러면 다시 올라갔는데 11선 이탈을 하네. 그럼 우리가 이때 다시 팔고, 그럼 다시 61선 이탈을 하면서 121선 잘 지지를 받는지, 지지를 잘 받고 5일선 아래에서 잘 주가가 눌린다면 그때가 오히려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내일 흐름이 어떨지 보고 내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121선 아래에서 이탈을 하면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 왜냐면 소폭 이탈하고 5일선 아래에서 눌렸을 때, 아니면 둘이 만나서 주가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어나갈 때도 그때가 우리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아쉬운 거는 거래 대금이 터져줘야 되는데, 거래 대금은 아마 내일 좀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저출산 관련 이슈가 또 나왔어요. 10년간 아동 200만 명이 줄어서 현재 700만 명 정도 위태하다고 합니다.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18%에서 13.8%로 4.2포인트가 줄었고, 또 저출산으로 이 4년 뒤에 어린이집, 유치원의 3분의 1이 문을 닫는다고 해요. 그럼 정부가 투자한 건 뭐예요, 도대체? 정부가 이 어린이집, 유치원 투자를 많이 했는데 3분의 1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일 아니면 조만간 주가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나아갈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이고, 또 보시는 것처럼 이 꿈비가 주가가 올랐음에도, 주가가 이 이슈가 나올 때 주가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올랐어요. 하지만 현재 이 주가의 흐름이 왜 저조하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 특례 대출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또 이 늘본 교육 확대를 한다고 해서 올랐어요. 하지만 더 추가적인 이런 해결책, 이런 공약들이 없고 공약에 대해서 다 이견을 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재료가 소멸이 되었고 앞으로 더 나올 공약이 없나? 당분간은 공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대를 안 해봐도 되나? 이런 실망감에 이어서 좀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아동 200만 명, 그리고 4년 뒤 어린이집 3분의 1 문을 닫아, 오늘 이 이슈가 나온 만큼 2월 초에 다시 주가가 긍정적으로 나아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보시면 저는 꿈비도 정말 좋아요. 꿈비 테마 주도로 정말 좋지만, 뭐 아까방 컴퍼니, 잠시만요. 아마 제로투 세븐이 더 긍정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 제로투 세븐하고 우리가 꿈비를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하고요. 오로지 제 견해를 담은 내용이고, 저는 절대 매수 추천, 매도 추천 드린 게 아니니까 제 견해를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의 이 경험치를 늘리고, 또 여러분들의 이 투자에 있어서 성공적인 투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양질의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